북한의 연락사무소 전격 폭파에 대해 미 국무부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예상보다 더 강도 높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보다 무려 17.7%나 급등했습니다. 영업재개 분위기 속에 LA 한인타운 업소들은 주말 파더스데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진작에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최근 빚어진 폭력 시위 당시 약탈당했던 마약성 진통제가 시중에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강력한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매 판매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8% 가까이나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은 추가 행동을 삼가해라.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 국무부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국무부는 짧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우리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로 이번 사안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 불만을 극적으로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They want to let Washington and South Korea know that they're unhappy with the fact that more than 2 years of diplomacy has gotten them absolutely nothing in their view. 북한의 도발 억제를 대외 정책의 큰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행위를 삼가라는 미국 정부의 반응은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재선 과정에 개입하는 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 달래기에 주력했던 한국 청와대 입장은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시간 만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진행되는데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청와대는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고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당연히 엄중 경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면서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경고를 보내긴 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북한의 추가 행동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2년 전 판문점 선언의 결실이었습니다. 북한군은 군사행동을 예고한 지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보도의 윤나라 기자입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곧바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2시 49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겁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선 폭음이 들리고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가축이 되고 폭발을 들었대요. 긴장을 해서 이거 TV만 주시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거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고 어제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가 나온 지 9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당 중앙위로부터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된 지대들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라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위협에도 나섰습니다.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 1년 9개월 만에 폭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조금 전 북한군은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도 군부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이 요청했던 특사 파견도 거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우선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연대급 부대들과 화력 구분대 등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초소에 다시 진출하고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근무를 강화하며 접경 지역에서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대남 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이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안전대책까지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계획들을 빠른 시일 안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남측에서 특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당국이 그제 북한 측이 희망하는 날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불허 입장을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제1부부장이 남측은 특사 파견 같은 비현실적 제안이 아닌 올바른 신청으로 보상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게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네, 유럽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연락채널 단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향한 노력을 악화할 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적 행위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朝鲜和韩国是同一民族，作为近邻，中国一贯希望朝鲜半岛保持和平与稳定。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북 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한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속보로 전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긴장 고조를 위해 정밀히 계산된 조치라며 2년간의 대탕트, 즉 긴장 완화 국면이 끝났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와 독일 언론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고착과 제재에 지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압박하고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1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또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5월 소매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지난달 4월 대비 17.7%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초 전망했던 7.7%를 크게 웃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의 소매 판매는 16.4% 폭락했지만 5월에 17% 넘게 반등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판매가 18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산업 생산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산업 생산이 그 전달과 비교해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 3월 4.5% 감소했고 지난 4월에는 무려 12.5%나 폭락했습니다. 산업 생산을 4분의 3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3.8% 증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오늘 연방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 감염이 억제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여전히 중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영업 재개가 속속 진행되는 도중이어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Father's Day를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한인 소매업소들. Father's Day 관련 품목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보다 직접 업소를 찾아 물건을 비교해보고 Father's Day 선물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세가 높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이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같은 선물이 인기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로 100에서 200달러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좀 많이 마음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좀 좋으면서 그다음에 퀄리티 좋으면서 가격도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거를 좀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Father's Day 특별 행사를 시작한 업소도 많습니다. 일부 소매 업소들은 사은품 증정과 최고 30%까지 할인 행사를 하며 대목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Father's Day 때문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30% 프로모션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파더스데이는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가세요. 그래서 어린 손님분들보다는 좀 결혼해서 가정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들 선물로는 뭐 5, 60대 선물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영업 재개 속에 바지한 Father's Day. Father's Day를 앞두고 LA 한인타운에서는 소비 심리가 활기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시위 피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A 총영사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한인회의 활동에 감사하고 앞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최근 불거진 한인회와 갈등 논란은 작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한인 사회가 LA 한인회를 구심점으로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LA 한인회가 정말 큰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총영사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LA 한인회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총영사관이 오늘 마련한 한인단체 회의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간담회 형식의 의견 교환이라는 겁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총영사관이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날 로라 전 회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겠지만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러니까 한인회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 총영사관에서도 그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인 피해업소 파악 과정에서 한인회와 총영사 간의 집계가 크게 다른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피해업소를 규정하는 기준이 한인회 등 한인단체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에서 그 앞으로 구체적으로 피해 대책을 세울 때 필요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기준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회에서 하는 피해 그 접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 박경재 총영사는 오는 목요일쯤에는 노라전 한인회장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에 김경자 현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 한인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리랑 합창단 단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한마음 봉사회 등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지난 시위 당시에 대형 약국들까지 약품을 도난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량으로 약탈된 마약성 진통제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로 인해 약국 177곳이 약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은 약탈된 약물들이 웃돈을 받고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는 약물도 포함돼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 우려도 높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펜타닐까지 포함됐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약탈자들이 의도적으로 약국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값비싼 약물이 많고 부피가 작고 가벼워 대량으로 운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모두 54곳입니다. CBS는 LA 지역 내 최소 10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캘리포니아주 약국위원회와 시검찰과 합동으로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팜데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흑인 남성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연방수사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타살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최근 빅토빌과 팜데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흑인 남성 변사 사건. 의혹이 커지자 LA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주 검찰 그리고 FBI와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노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수사기관들과 교차 점검을 통해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ure that we're transparent, fully accountable, and we're going to constantly be cross-checking each other's to make sure we arrive at the right conclusions based on the evidence and the facts that we have at hand.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팜데일 지역에 별도의 수사관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흑인 남성 로버트 플러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팜데일 시청 앞 광장나무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LA 셰리프국이 자살 추정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검시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살 추정으로 결론 지은 겁니다. 이에 앞서 빅토빌에서도 30대 흑인 남성 말코마 씨가 같은 형태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두 흑인 남성의 유족들도 타살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은 과거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가 흑인들을 상대로 한 행동과 비슷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했거나 또 폭력을 사용한 경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래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폭력경찰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긴장 완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 등에 대한 신고에 대처할 때 사회복지사와 함께 대응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의 목 조르기가 금지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이 없다면 혼돈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경찰 예산 삭감 요구 운동의 대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의 지지를 의식해 미온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은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육로 국경 폐쇄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육로를 통한 국경 통과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 21일까지 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시에서 일고 있는 재확산 조짐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하루 동안 코로나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베이징시 정부는 대응 태세를 한 단계 더 올렸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 코로나19 재확산 중심지인 신파디 도매시장의 상인과 방문객 등에 대한 검사는 곳곳에 세워진 진료소에서 계속됐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실내를 들어갈 때는 체온을 검사하고 방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感觉这个传染性也比较大，这个现在也说不清楚来源，所以还是有一点紧张的。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신파디 시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징시는 사람간 감염과 함께 물건을 통한 감염도 의심된다며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상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6일 상급으로 낮춘 지 열흘 만입니다. 6월 16일 计时起，北京市应急响应级别由3级调至2级。 베이징시는 오늘부터 초중 고교생의 등교를 중단시키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전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베이징을 떠나려면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탑승 인원수가 제한되며 농구와 축구 등 단체 운동도 금지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남북 긴장 고조에 중국도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희망한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반응만 내놨습니다. 잠시 뒤에는 현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식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중국의 반응. 한반도 평화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중국 언론들이 속보로 내보냈고요.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짧고 원론적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朝鲜和韩国是同一民族，作为近邻，中国一贯希望朝鲜半岛保持和平与稳定。 네, 사실 중국이 직설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나온 발표를 해석해보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미중 갈등, 이렇게 가뜩이나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변수가 많아지면 피곤해지고요. 또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변수에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남북 갈등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남북 당사자가 대화와 협력으로 풀 사안이다. 제3국이 개입할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베이징 외교관도 이번 사안을 가지고 중국이 북한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군사 충돌 같은 중국이 용납할 수 있는 수위를 넘는다면 북한의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대응은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무장지대 안에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이미 밝혔던 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공동경비구역 내의 재무장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네,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인력과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모여드는 게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폭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곧 폭파할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감시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는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철거된 북한군 10개 지피를 복구하겠다. 또 거의 무장을 해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을 중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전방 지피 공동경비구역에서 특이 동향이 파악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피는 험한 고지 위에 있어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요새화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의 재무장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군은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 전투준비태세인 대프콘은 그대로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시와 전투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를 발표한 만큼 지피와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감시, 우발적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 신포 등 미사일 기지들도 주목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징후는 없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네, 한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활약했던 오승환 투수.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9회 말 한 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최고 구속 시속 149km의 묵직한 직구를 앞세워 첫 타자 정수빈을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다음 타자 최주환은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웃카운트를 한 개만 남긴 상황,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1구 끈질긴 승부 끝에 페르난데스가 볼넷으로 출루했고 김재호에게도 볼넷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돌부처 오승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이유찬을 잡아내며 시즌 첫 세이브와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세이브 하나하나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 KT는 SK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연장 10회 심우준의 3루수 땅볼로 소중한 한 점을 추가하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키움 야수들의 실책을 틈타 2회에 안타 하나 없이 2점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한 점 차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롯데는 8회 석점을 몰아치며 승리를 붙였습니다. 3연승을 노리던 최하위 하나는 LG를 만나 1회에만 5점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9회 뒷심을 발휘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기아는 3타점을 기록한 터커의 활약을 앞세워 선두 NC를 제압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입니다. 현재는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제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타격도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통제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중대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경제의 총책임자가 아직도 위험 요소가 많다고 말한 이유,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